안녕하세요, 붕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와 파무칼레,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오스만 시대에 건설된 대형상가 그랜드 바자르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탄불 시내의 피에르로띠, 발레 카페 거리 등을 둘러보고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에 도착 후 베이파 자르라는 전통시장을 가볼 예정입니다. 피에르로띠 언덕에 올라가 터키 커피 한잔하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며 이스탄불 전체를 볼 수가 있네요. 발라찌구 카페 거리에도 왔습니다. 발라찌구는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채로운 계단과 전통 건축물, 카페로 유명한 곳입니다. 튀르키예 이색 여행 코스로 핫한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죠.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을 탔습니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유람선을 타고 구경할 수가 있네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특별한 이유는 왼쪽은 유럽 대륙이고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해협이기 때문이네요. 시원하게 유람선을 타고 갈라타 타워와 궁전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이스탄불을 구경하고 앙카라 도착 전 전통시장에도 가보았습니다. 베이파 자르 시골 마을의 전통시장은 우리네 오일장처럼 친근한 시장이었고 이색적인 채소와 과일 등을 구경하였습니다. 앙카라에서 1박 후 카파도키아에 가기에 이른 새벽에 고양이가 마중을 나왔네요. 앙카라에서 카파도키아까지는 4시간 걸리고 끝없는 초원을 지나면서 소금 호수도 구경하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데린쿠유 지하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데린쿠유는 2만 명 이상 살 수 있는 최대 깊이 85m 지하 7층 규모의 지하도시로 동로마 시대에 그리스 교도들이 무슬림과 튀르크족 습격을 받자 피난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곡물창고, 식당, 예배당, 학교, 농장, 감옥시설 등이 지하도시에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성당도 있습니다. 석류 주수가 아주 일품이네요. 카파도키아 도착 후 카파도키아 지프 사파리 투어를 하였습니다. 기항괴석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신기한 돌조각을 보고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타려고 했으나 바람이 너무 불어 타지 못했습니다. 무척 아쉽네요. 그렇지만 버섯바위, 요정굴뚝, 기암괴석 등 자연 명소를 보니 이해는 되네요. 카파도키아에서 1박 하면서 저녁에는 전통 춤 공연도 구경하였습니다. 멋진 벨리 댄스도 구경하고 막판에는 함께 어울리는 막춤도 같이 추었습니다. 오늘은 카파도키아를 떠나서 안탈리아로 가는 날로 버스로 9시간 정도 이동하였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산 위의 설경이 참 장관입니다. 지중해 최대의 휴양지이자 고대 문화유산이 가득한 관광도시 안탈리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멋진 건물들도 보면서 동네 구경을 하였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멋있네요. 서기 130년 로마 황제 방문 기념에 하드리아누스 문 앞에 왔습니다. 구석구석 카페도 이쁘고 지중해가 참 멋있습니다. 오늘은 지중해를 품은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파무칼레로 가는 여정으로 가는 길에 올림푸스산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세계 최대의 케이블카로 한 번에 80명 탑승하며 유럽에서 가장 긴 4.2km 케이블카를 타고 2365m 높이의 올림푸스산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제우스 등 12신은 만나볼 수 없었지만 지중해와 토레스 산맥의 멋진 절경이 펼쳐지네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바위에 다리 꼬고 앉은 사냥도 보았습니다. 파무칼레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를 타고서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하던 고대 로마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를 구석구석 보았습니다. 약 1만 5천 명 수용이 가능한 원형 경기장과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를 보면서 3000년 역사의 온천에서
조격도 해보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파묵칼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로서 온천수의 약효를 보기 위해 머물던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건강이 최고네요. 파묵칼레 석회 온천에 돈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 치료 중 사망하면 여기에 묻혀서 1000개의 석간이 쌓인 곳이네요. 기원전 2세기에 처음 도시가 세워진 후 130년에 이곳을 정복한 로마인은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으로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공중목욕탕이나 원형극장, 교회터와 황제를 기리는 문 등 유적이 다양하게 있네요. 오늘은 에페소 시린제 성요한 무덤 교회에 왔습니다. 에페소는 기원전 5000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마을이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울 바울이 활동하였던 곳이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성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이주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성 요한 무덤이 있고 성모 마리아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때 모스크로 사행되다가 몽골 침입 때 파괴되었다 하네요. 튀르키예의 고대 도시 셀주크 에페소에 왔습니다. 고대 원형극장도 구경하고 대리석이 깔린 아르카디오스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에페소 항구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큰 시장이 형성되어 인구 25만 명의 상업도시로 변성한 곳이랍니다. 귀족의 집은 고대 로마 시대의 상류층이 살던 주거지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합니다. 에페소의 공공 화장실 유적입니다. 배설물이 물에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에페소 유적지를 더 둘러보겠습니다. 에페소는 기원전 9세기 아테네에 의해 식민도시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 여러 문명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을 통해 번영했고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신전과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켈수스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에페소, 즉 에페소스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로등 유적지도 보이고 술집 미성년자 출입금지 발바닥도 보이네요. 에페소 항구에서 배가 들어왔네요. 오늘은 부르사를 지나 이스탄불로 가는 날로 에게해가 보이네요. 부르사에 왔습니다. 부르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타파네 공원에서 오스만 제국의 건국자인 오스만 가지와 그의 아들 오르한 가징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르사의 전경을 보니 붉은 기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네요. 부르사의 울루자미 모스크 역시 가장 대표적인 부르사의 랜드마크네요. 20개의 거대한 동과 함께 내부에는 화려하고 멋진 서예 작품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모스크입니다. 이스탄불의 돌마 바흐체에 왔습니다. 술탄의 궁전으로 오스만 제국의 화려함 그 자체네요. 19세기경 오스만 제국 31대 술탄 압딜 메지트 1세에 의해 지어진 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하여 서양식 대리석으로 지은 건축물인데 그 웅장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궁전이네요.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연간 재정의 약 25%에 해당되는 돈을 초호화 궁전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1875년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어 제국의 멸망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해체되고 1923년 돌마 바흐체 궁전은 튀르키예 공화국의 대통령궁이 되었고 1938년 초대 대통령이 이곳 집무실에서 돌아가신 뒤 수도를 앙카라로 이전한 이후에는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에 와서 앙카라,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시린제와 에페소, 부르사를 거쳐 이스탄불에 왔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돌아갑니다. 튀르키예 여정의 끝길에서 다음 여행이 기대가 되네요.